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문 좀 잠시 닫고 올게요, 선생님. 자, 제가 이번 달 시험본, 우리 지난 시간에 이번 달 시험본 5월 기출문제 A형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1 작업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 작업인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오늘 문제를 보니까 배우지 않은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난 시간에 저장해 놓으셨던 그 파일을 불러오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파일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날짜로 우리 그때 2024-0529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저장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 파일을 일단 불러오십니다. 자, 파일 불러오셨다면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목표값 찾기 및 필터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목표값이라는 걸 찾으래요. 그리고 목표값을 찾고 그다음에 고급 필터는 우리 배웠죠? 자, 고급 필터 문제가 같이 나왔어요. 근데 목표값 찾기는 이제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1 작업에서 B의 4에서 이거 원본 데이터죠. B의 4에서 H의 12 영역까지 복사해서 제2 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도 했듯이 똑같습니다. 자, B의 4번지에서 원본 데이터, 자, H의 12번지까지. 자, 이 부분을 컨트롤 C 하셔서 자, 제2 작업 시트 밑에 만들어 놓으셨죠? 네, 제2 작업 클릭하시고 자, B2번지에다 B2번지 선택하고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폭은 B와 C, D, E, F, G 이 사이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지만 그냥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자, 누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기서 열 너비 선택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열 너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원본 데이터처럼 얘가 너비가 이렇게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A열이 제대로 안 돼 있었네요. 그죠? 자, 일단 A열이 1이었을 거예요. 대충 이렇게 줄여놓을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목표값을 찾으라 그럴 때는 이 바로 밑에 원본 데이터 밑에다가 테두리를 만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치라 그래요. 네, 항상 똑같습니다. 그 문제가 이 얘기입니다. B의 11에서 G의 11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글자는 얘를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H의 11셀에다 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뒷섬 함수죠. 그래서 전체 합계를 구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B의 11에서 G의 11, 자, B의 11에서 G의 11인데 일단 여기까지 H의 11번까지 블록을 정하시고 그리고 테두리를 만듭니다. 글꼴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그럼 모든 테두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해놔보세요. 되셨다면 블록을 잡고 여기서부터 G의 11번지까지 블록을 잡아서 여기에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룹에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만들고 그 문제 읽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테두리가 이게 진한 선, 검은 선 이렇게 뭐 이런 거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하라는 조건만 수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에 굵은 테두리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자, 뭐라고 하려냐면 책 읽기 이용자 수 전체 합계 그대로 쓰라 그랬죠. 오타 없이 써봅니다. 한영키 누르셔서 책 읽기 이용자 수 전체 합계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화면을 조금 크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을까요? 자, 하셨다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행하라고 한 거는 우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거. 근데 이제 책 읽기 이용자 수 전체 합계를 하래요. 그런데 dsum 함수를 쓰래요. 그럼 dsum이라고 하면은 d가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얘는 항목까지 포함해서 영역을 잡아야 되는 함수구나. 조건도 항목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일단 선생님께서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 전체 합계를 구해라. 이 썸 함수가 들어갔으니까 전체 합계 자동으로 해주겠죠. 그런데 조건은 책 읽기 이용자 수의 전체 합계래요. 그럼 조건은 책 읽기가 되는 거고 합계를 구할 거는 이용자 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 책 읽기 한번 볼까요? 책 읽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겠죠.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것은 여기 보니까 이용자 수의 전체 합계 했으니까 합계를 구할 열은 이쪽에서 이용자 수의 전체 여기죠. 얘가 되겠죠. 이 H열이 되겠죠. 요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그 문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H의 11셀. 여기 보면 H의 11셀에다가 하라고 나왔어요. 보시면 H의 11셀에다 이렇게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옆에다 책 읽기 이용자 수 전체 합계.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dsum 함수를 쓰라 그랬으니까 equal dsum 더블 클릭. 자, fx 함수 마법사 호출하고 자, 데이터베이스 나왔네요. 데이터베이스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전체 영역이라 그랬어요. 자, 그 데이터베이스는 자, 원본 데이터 전체 영역. 그러니까 B의 2번지에서부터 H의 10번지까지. H의 10번지 여기까지죠. 요건 아니죠. 얘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 크리테리아 조건이라고 했죠. 자, 크리테리아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책 읽기라 그랬어요. 책 읽기. 그러면 책 읽기가 어디 있나 보시고 책 읽기 여기 있네요. 그 항목까지 항상 항목까지 dsum, daverage, dcount 뭐든지 조건도 항목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sum을 합계를 구할 그 열은 이용자 수라 그랬죠. 그게 이용자 수 얘잖아요. 그러니까 필드는 이용자 수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답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책 읽기에 대한 책 읽기에 대응되는 이용자 수를 대응되는 요 값을 자기가 알아서 요 값만 더해준 게 바로 뒷섬 함수에서 이렇게 해준 거죠. 자, 그러면 확인 눌렀어요.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여기까지 풀었어요.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들께서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안 해본 게 얘입니다. 자, 목표값을 구하래요. 책 읽기 이용자 수 전체 합계가 그러니까 H의 11셀 수식 구한 거기 말하는 거죠. 거기가 자, 12,000이 되려면 풀이음의 이용자 수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그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총 책 읽기 이용자 수 전체 합계가 여기가 지금 11,159인데 여기 총 합계가 12,000이 되게 하고 싶대요. 12,000이. 그런데 그때 책 읽기에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됐을 때, 몇 명인가 됐을 때 얘 합계가 총 합계가 12,000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책 읽기라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영상 상영에 대한 이용자 수가 뭐 얼마가 됐을 때 여기 합계 12,000이 되겠느냐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상으로
한번 여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목표값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합계가 됐을 때 어디를 고쳤을 때 총 여기 합계나 에버리 평균이나 뭐 카운트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구하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 합계가 뭐라 그랬느냐면 값만 우리 확인해 볼게요. 전체 합계가 얼마래요? 12,000이 되게 한대요. 그리고 풀리움의 이용자 수래요. 자, 우리 풀리움의 이용자 수 얘 확인했어요. 자, 여기 풀리움 있고 이용자 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값이 얼마가 됐을 때 여기가 12,000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답을 나올 거 여기 H에 11셀에다 셀 포인트를 놓고 여기다 놨습니다. 자, 화면을 좀 크게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목표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셀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H에 11에다 놓고, 자, 목표값은, 자, 데이터에 들어가 봅니다. 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이 예측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측. 예측에 보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 보실게요. 예측의 가상 분석. 자, 예측해 보는 건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것도 있고 목표값 찾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IT키 문제는 거의 목표값 찾기 얘가 나와요. 이 시나리오 관리자나 이런 건 나온 적이 없어요. 데이터 표현이. 그래서 목표값 찾기가 항상 나왔습니다. 목표값 찾기가 나오든가 아니면 자동 필터와 목표값 찾기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냥 고급 필터와 목표값 찾기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를 눌러요. 이렇게. 자, 목표값 찾기를 누르면 이런 창이 하나 떠요. 이렇게 창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수식 셀은 내가 선택한 수식을 계산한 이 셀이고요. 찾는 값은 아까 12,000이라 그랬죠. 12,000을 여기다 하는 거죠. 12,000. 하나, 둘, 셋. 12,000. 12,000을 쓰고 값을 바꿀 셀이 어떤 거였어요? 책 읽기의 이용자 수 셀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값을 바꿀 셀은 H에 3번지를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수식 셀은 자, 12,000이 되려고 하는 합계의 수식이 있는 그 셀이고 값을 찾는 찾는 값은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 값을 써주는 거고 값을 바꿀 수는 어떤 셀을 바꾸길 원하는지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 주시면 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12,000원이 자, 확인할게요. 그럼 여기 12,000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책 읽기는 4,253명이 되었을 때 그때 얘가 총 합계가 이 이용자 수의 총 합계가 12,000이 된다. 이게 목표값이라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 얘 클릭하고 지우시고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실래요? 자, 다시 지우고 또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원래는 값이 얼마였어요, 선생님? 원래 값을 돌려놔야죠. 얘가 값이 얼마냐면 3,412명이네요. 3,412. 3,412. 이런 것들이 복잡해요. 3,412. 3,412.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리고 이거 다시 문제 여기다 올려드려 볼 테니까 한번 선생님들께서 풀어보십니다. 자,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제 풀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보십니다. 아, 복사해서 붙이는 것까지 하실 걸 그랬나요? 한번 일단 해보십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좀 축소해 놓고 자, 그러면 디에버리지부터 한번 다시 해 볼게요. 자, 디에버리지가 아니라 뒷섬으로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뒷섬 더블 클릭. 자, fx 잠깐만요. 함수마법사 호출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나왔습니다. 자, 무조건 전체 데이터. 자, 그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을 먼저 보시라 그랬어요. 책 읽기 이용자 수 전체 합계. 책 읽기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책 읽기가 어디냐? 주요 활동 책 읽기. 예, 항목까지. D가 붙은 건 항목까지. 자, 필드는 자, 이용자 수라 그랬죠. 이용자 수. 그러니까 이용자 수 예, 선택하고 자, 확인. 자, 수식은 구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값은 다시 한번 눌러서 자, 데이터에 자,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자, 수식셀은 원래 선택한 그 뒷섬으로 구한 그 셀이고 찾는 값은 얼마라냐면 12,000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12,000을 써주고 값을 바꿀 셀은 여기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문제가 풀이음의 이용자 수가 그랬으니까 풀이음 찾아서 풀이음의 이용자 수 선택해 주면 되죠. 자, 이게 목표값 찾기라는 거죠. 자, 확인. 그러면 이 문제는 잘 풀었어요. 고급 필터를 사용하려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고급 필터 다 해봤죠? 그러면 이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급 필터라는 것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말하자면 필터를 적용하는 게 고급 필터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조건이 뭔지, 조건에 대한 항목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 주요 활동이 체험 활동이거나 주요 활동이 항목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대출 도서량 단위권이 600 이상인 자료.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조건을 만드는 보급 필터의 조건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주요 활동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대출 도서량 단위권 예 선택하고 컨트롤 C 해서 B의 14셀에다 조건 범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B의 14셀 찍어주고 자,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야 되겠네요. 자, 컨트롤 V. 아, 근데 저 해제됐어요. 예, 이거 왔다 갔다 하느냐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주요 활동. 컨트롤 키 누르고 대출 도서량. 자, 컨트롤 C. 그 다음에 B의 14에다 놓고 컨트롤 V. ESC키로 해제. 영역 해제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셔야 되겠죠. 자, 주요 활동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주요 활동이 체험 활동이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체험 활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주요 활동이 체험 활동. 이 데이터가 붙여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면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 붙여 있으면 붙여쓰기를 해줘야지 찾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와 동일하게 띄어쓰기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요 활동은 여기다 체험, 한칸 띄고 활동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나 또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 중에 한 조건이라도 맞으면 나타내라는 거잖아요. 이거나 또는 하면 같은 줄이 아니라 다음 줄에다가 다음 항목의 조건을 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600 이상인 자료 그랬어요. 그 600 이상인 거니까 이상은 자기 자신도 포함한다 그랬죠. 600보다 커야 되니까 반대쪽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자, 자기 자신도 포함해야 되니까 이코를 하고 자, 600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600 이상이라는 뜻이게 되겠죠. 다른 줄에 썼으니까 또는 오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거나 또는 이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보고 필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잠깐 문제를 또 한번 볼까요? 이런 자료에 이런 자료에 조건이 여기 있어요. 이런 자료에 도서관명 관리자
도서 보유량, 대출, 도서 요것만 나타나래요.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도 동일하게 항목을 복사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도서관명이 이네요. 컨트롤 키 누르고 관리자 클릭하고 도서 보유량 단위권 클릭하고 대출 도서량 단위권 요것만 나오라고 했네요. 그 컨트롤 C 해서 복사 위치는 B의 18에다 하래요. 그러니까 B의 18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서 항목을 일단 보급 필터를 실행하기 전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녹화 영상을 부탁한다고 하고 나가시겠다고 하셨네요. 네,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다 되셨을까요? 자, 되셨다면 우리 같이 한번 또 풀어봅니다. 자, 일단은 셀 포인트는 원본 데이터에다 놓고 이제 고급 필터를 실행하면 되죠. 자,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 요거 선택하면 되죠.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 눌러줍니다. 고급을 눌러주면 자, 다른 장소에다가 결과치를 내보낼 거죠. 여기다가 결과를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 얘를 선택하고 다른 장소에 복사. 자, 그다음에 목록 범위를 잘 선택하나 뒤에다가 클릭을 했는데 이 책 읽기 이용자 수 전체하기 이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블럭을 잡고 다시 정해줘 보면 되겠죠. 자, B에 2번지부터 자, H에 10번지까지 요 범위만 잡아야 되겠죠. 원본 데이터만. 이렇게 하고 조건 범위 클릭하고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얘죠. 그러니까 B의 14번지에서 C의 16번지까지 해주고 자, 복사 위치는 항목만 나타나라고 했으니까 지금 붙여놓은 항목만 모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이 항목에 대해서만 나타나겠죠. 자, 확인합니다. 자, 확인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체험활동, 체험활동이 어디 있어요? 여기 체험활동이죠. 근데 문고 맞네요. 여기 문고 맞죠? 체험활동. 자, 책의 향기, 이거 두 개 나타났네요. 자, 그런데 얘는 왜 나타났느냐? 대출 도서량이 650 이상이니까 얘가 나타난 거예요. 그죠? 600 이상이니까. 그죠? 맞죠? 자, 나머지는 600 이상인 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거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라는 문제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 이제 이렇게 목표값 찾기라는 거, 자, 목표값 찾기라는 거, 이제 이거 알아두셨으니까, 다음에 이제 또 목표값 찾기가 나오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풀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D썸이 올 수도 있고, 그냥 에버리지가 올 수도 있고, D에버리지가 올 수도 있고, 썸이 그냥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수식을 그대로 원하는 대로 여기서 구하고, 정답을 구하고 그리고 데이터에서 이제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를 들어가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에는 이제 제3작업인데요. 이 3작업도 선생님들께서 부분합에 대한 부분 또 처음 나와본 부분이시죠. 부분합 하셨나요? 네,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피벗 테이블을 하셨었잖아요. 부분합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같이 다시 해볼게요. 자, 먼저 얘도 1작업 시트에 B의 4에서 H의 12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에 B2에다 붙여넣게 하래요. 제2작업까지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1작업으로 가서 자, 원본 데이터 B의 4번지에서 H의 12번지까지 블록 정하고 컨트롤 C 제3작업 클릭하고 B의 2번지에다가 클릭하고 컨트롤 V 똑같으죠? 자, 그리고 얘는 아까처럼 열 너비를 하기 위해서 홈이 제가 안 눌러져 있으면 홈을 눌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클립보드에 붙여넣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열너비 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비를 동일하게 맞춰줬어요. 여기까지 일단 해두십니다. 자, 그리고 부분합은 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 출력 형태에서 이제 부분합을 구할 때는 정렬이 어느 열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정렬이 보면 이제 검은색으로 진하게 나온 데를 먼저 보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이 검은색은 아니지만 여기 검은색을 보면 이렇게 나왔죠. 체험활동, 체험활동 이렇게 나오고 책 읽기, 책 읽기, 책 읽기, 책 읽기. 그 다음에 영상 상영, 영상 상영. 이렇게 이제 같은 단어끼리 이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치읓이 먼저 나왔네요. 그죠? 치읓 나오고 이응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얘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주요 활동 이 목록이, 여기 항목이 말하자면 이 열이 얘가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합에서는 정렬을 가장 먼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요 활동 항목을 클릭하고 2의 2번지를 클릭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데이터에서 자, 기억에서 히읗 자, 오름차순으로 한번 눌러줘 보시는 거예요. 영상이 나왔네. 이거 아니네. 얘처럼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다시 히읗에서 기억, 역순이죠. 네, 역순으로 했더니 맞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럴 때 얘가 그래도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정렬로 들어가서 선생님들은 그냥 계세요. 정렬로 들어가서 여기 정렬을 누르고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들어가서 여기 순서를 자, 만약에 책 읽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책 읽기 순서대로 써주는 거예요. 책 읽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상 상영이 나왔어요. 영상 상영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체험 활동이 나왔어요. 체험 활동 자, 이렇게 얘는 내림차순도 아니고 오름차순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내 임의로 정렬을 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추가하고 확인 누르면 또 확인 누르면 다시 확인 여기 추가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사용자 지정이 돼서 확인을 누르면 이 선택한 열이 내가 원하는 그 정렬 방식으로 원하는 데이터가 정렬이 임의로 정렬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가요. 자, 그래서 보통은 기억에서 히읗을 해주고 히읗에서 기억을 해줬는데 그때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정렬로 들어가서 이쪽에 정렬해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순서대로 써준다. 줄 바꾸면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얘가 이제 기준이 됐어요. 주요 활동이요. 자, 그러면 부분합을 실행하면 돼요. 자, 커서는 아무 데나 놓고, 원본에다 아무 데나 놓고. 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니까 메뉴는 데이터에 있어요. 데이터. 그 다음에 부분합이라 그랬는데 여기 윤곽선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맨 끝에 윤곽선 그룹에 부분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에 윤곽선 그룹에 부분합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룹할 항목이라고 나오죠. 이 그룹할 항목은 선생님들께서 정렬을 한 기준이 되는 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항목이 어떤 거냐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정렬한 게 어떤 항목이었어요? 주요 활동이었죠? 주요 활동. 여기 주요 활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룹할 항목은 이 기준이 되는 정렬한 항목이 되는 거니까 여기 주요 활동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할 항목은 정렬을 한 기준이 되는 그 항목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볼게요. 보통은 선생님 출력 형태를 보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 보면 출력 형태가 요 맨 밑에 체험활동 개수예요.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보시고 이걸 하시면 되겠죠. 이거대로 하셔도 되고 자, 도서관명의 개수를 구하래요. 도서관명의 개수. 자, 그럼 먼저. 자,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여기서 개수를 선택해 주는 거죠. 자, 개수. 자, 개수 선택했어요.
그리고 뭘 개수를 구해라 그랬느냐면 도서관명이래요. 도서관명. 여기서 도서관명을 체크해 주고 다른 건 구하라는 거 없으니까 체크되어 있다면 해제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거는 해제하고 얘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얘는 정렬을 한 항목. 얘는 항목의 개수를 구할 거면 개수. 사용할 함수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항목인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을. 자, 그러면 먼저 얘가 체험활동 도서관명에 대한 체험활동에 대한 개수를 구해줘요. 그럼 이거 먼저 보셔야 되죠. 여기 보면 체험활동 개수가 있는데 도서관명에 대한 개수가 2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제대로 나왔나 보시려면 여기가 밑에가 28이 나왔는지 이렇게 살짝 보시면 되죠. 여기 28이 이렇게 나왔어요. 유출이. 만약에 뭔가 잘못 나왔다 그러면 내가 잘못 항목을 선택했던가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얘까지 됐어요. 요거까지. 이번에는 이용자 수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셀 포인트를 아무 데나 또 원본 데이터에다 놓고 다시 한번 부분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계속 이어서 부분합을 다시 실행해 주는 거예요. 추가로 할 때는 데이터에 윤곽선에 부분합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자, 그룹화 항목은 이거 뭐였어요, 선생님? 주요 활동이에요. 변하지 않죠?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구할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평균을 구하래요. 이렇게 평균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함수는 평균. 그 다음에 뭐를 하래요? 이용자 수의 평균이래요. 그러니까 이 해제하고 이용자 수 어디 있나요? 맨 밑에 있네요. 얘를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2번째부터는 여기 밑에 보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요. 얘는 체크를 해주게 되면 아까 요거 개수 도서관명의 개수가 없어지고 지금 한 이용자 수의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해제를 해줘야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게 계속 차례대로 누적돼서 말하자면 함수를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여기 항목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얘를 체크 해제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거 해야 되겠죠, 선생님. 이용자 수 체크 해제됐네요. 요걸 해제해야 되는데 요거 잘못됐죠? 요거 체크 해제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자, 여기 보세요. 1325, 2112, 1325, 2112 나왔죠? 다 이렇게 맞게 나왔어요. 밑에만 시험장에서는 요 밑에만 맞으면 다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만 싹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개요, 윤곽을 지우시오 그랬는데요. 윤곽은 얘가 윤곽이에요. 이게 윤곽이에요. 자, 얘의 특징은 1번 눌러주면 이제 평균은 이용자 수가 이거고 도서관의 총 개수는 8개고 2번을 누르면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체험활동 개수는 2개고 책 읽기 개수는 4개고 그리고 총 평균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겠죠. 3번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요. 4번 하면 전체적으로 원래대로 나오죠. 근데 이 선을 윤곽선 또는 개요선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를 보게 되면 윤곽이라는 거 이렇게 나온 거는 2016 버전을 사용할 프로그램을 선생님께서 시험 볼 때 2016을 봤다면 이 윤곽 지우기를 하라는 거고요. 버전이 2020 이상이라면 이 문제가 여기 개요로 나와요. 개요. 그러니까 메뉴의 항목이 다르게 나올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2020에서는 윤곽선을 개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거는 지금 이게 2016 버전이기 때문에 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얘랑. 자, 그러면 이게 2020이라 그러더라도 데이터에 윤곽선 그룹에 가면 여기 그룹 해제라는 곳에 2016은 윤곽 지우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2020 이상 버전은 개요로 나오니까 이 개요를 선택해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2016이니까 윤곽 지우기 하면 되겠죠. 이렇게 윤곽 지우기를 하면 이 선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잘못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빨리 지우고 다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눌러볼게요. 지우는 방법. 원래, 자, 데이터에 윤곽선에 부분합으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모두 제거가 있어요. 모두 제거. 이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여기 없어질 거예요. 자, 모두 제거하면. 원래 이렇게 붙여놓은 것만 있죠? 자, 되셨나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시. 이거 지금 복사해서 붙였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얘처럼 다시 해보십니다. 자, 화면 크게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다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다시 한번 이 정리를 해드려 볼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잘 되시는지 내가 한 게 맞는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얘를 다시 지웁니다. 자, 지울게요. 자, 홈에서 일단은 삭제했습니다. 자, 다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먼저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면 B의 4번지에서 H의 12번지 컨트롤 C, 제 3작업 B의 2번지에 컨트롤 V. 항상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홈에 붙여넣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확인. 자, 이런 거 습관이 되셔야 되겠죠, 일단. 자, 여기까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렬을 해야 되니까 출력 형태를 일단 보시는 거죠. 출력 형태에 보니까 이제 글자가 진한 색 있는 열이 보통 얘죠. 여기에 보시니까. 다른 데 어디 뭐 있겠죠. 그런 걸 찾아서.
글자가 같은 글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거. 주요 활동이니까 주요 활동을 누르고 데이터에서 먼저 기억에서 히읗 눌러봐서 안 맞으면 히읗에서 기억 누르고 그래도 안 맞으면 정렬해 가서 사용자 지정에서 순서대로 써주고 자 똑같으니까 그 다음 셀 포인트를 아무 데나 놓고 데이터에 그다음에 윤곽선 그룹에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그룹할 항목은 정렬을 할 항목 정렬할 항목이 주요 활동이니까 여기 주요 활동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답 문제를 보니까 도서관명의 개수 밑에 개수가 먼저 나왔어요. 맨 밑에 있는 것부터 구하는 거죠. 도서관명의 개수 사용한 함수는 개수 그리고 걔는 도서관명에 대한 개수를 하고 나머지 체크되어 있는지 반드시 아래 위에 확인해서 체크 해제해주고 얘만 나왔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확인 눌렀어요. 그럼 얘가 만들어졌어요. 28 나왔으니까 맞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에서 주요 활동 얘는 정렬된 거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용자의 평균을 하라 그랬죠. 여기 보면 그 위에 있는 게 평균인데 이용자 수에 대한 평균이 여기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해제하고 이용자 수를 항목을 찾아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혹시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 해제해야 되고 두 번째부터는 반드시 체크가 해제해야 돼요. 처음부터 체크 해제 해줘도 괜찮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확인하면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윤곽선을 지우시오 했어요. 지우라 그랬으니까 데이터에 윤곽선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해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하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 넓잖아요. 그러면 E와 F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서 좀 넓혀주고 정렬이 혹시라도 보통은 가운데 정렬 그대로 나오는데요. 정렬이 약간 얘가 틀리다면 만약에 여기가 오른쪽 정렬이었어요.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그죠? 이거 똑같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 4작업 우리 그래프 문제 이거 다 배운 건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제 1작업 선택해 놓고 자, 먼저 그래프 이제 복습하시는 거예요. 자, 배우셨던 거 복습하시면서 이제 생각을 이제 우리 잘 정리해서 한번 빨리 작성하는 방법을 또 배워봐야겠죠. 자, 그러면 화면을 조금 작게 해놓고 자, 먼저 그래프를 할 때는 선생님 출력 형태에서 어떤 항목을 사용했는지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4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출력 형태에 얘가 사용한 범례가 뭔지 X축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시라 그랬죠. 자, 그랬더니 얘 사용한 거는 이용자 수하고 대출 도서량하고 풀리움, 문고 이런 자료가 들어간 항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용자 수 한번 이용자 수 어디 있어요? 여기네요. 이용자 수 H에 4번지에서 H에 12번지 블록 정해놓고 그리고 대출 도서량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대출 도서량 이 부분 블록 정해놓고 풀리움, 문고, 자금문학 들어가 있는 게 도서관명이네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얘를 자료를 막대 그래프하고 여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서 볼게요.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등으로 하래요. 자, 그러면 삽입에 자, 먼저 추천 차트로 가도 괜찮다 그랬죠. 추천 차트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추천 차트를 눌렀어요. 그리고 모든 차트를 눌러줬죠. 이 탭에서 모든 차트를 눌러주고 어디로 갔어요? 콤보로 갔어요. 콤보로. 자, 콤보로 가고 자, 콤보로 가서 여기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용자 수가 막대 그래프죠. 보시면 이용자 수가 막대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대출 도서량 얘란 말이에요. 예. 그죠? 자, 이거 뭐예요, 선생님? 대출 도서량 단위권 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를 띄워놓고 자 먼저 이용자 수가 막대니까 이용자 수를
표식이 그냥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라 그랬죠. 메뉴에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꺾은선 그래프가 요렇게 표식이 있잖아요. 이건 표식이 있는 꺾은선이에요. 근데 항상 표식이 있는 게 나와요. IT에서는. 그러니까 대출 도서량은 여기를 열려서 꺾은선형 중에서 네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하고 오른쪽에 보조축이 여기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요. 이 부분. 그죠? 축이 있으니까 자, 꺾은선형에 대한 보조축,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에 대한 보조축 이걸 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이걸 먼저 한 거예요. 말하자면. 대출 도서량 단위권 계열 차트에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보조축을 하시오. 이걸 한 거죠. 그쵸? 요걸 잘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대출 도서량 단위권을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하고 보조축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죠. 요걸 보시고. 그죠? 네, 이렇게 해준 거죠.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트가 나왔어요. 차트가 나왔으면 이 개수가 막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얘는 다 선택이 돼 있으니까 데이터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선택이 나오면 차트 도구에 디자인에 데이터 그룹에 데이터 선택 요거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 부분 데이터 선택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행렬 전환을 하자 그랬어요. 그죠? 행렬 전환 눌러줘요. 행렬 전환을 눌러줘요. 이쪽에 있는 자료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는 자료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행렬 바꿈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보면서 출력 형태를 보면서 자료 제거해 줄 자료는 제거해야 되겠죠. 자, 풀리움 있네요. 그 다음에 문거 있어요. 자구문학도 있고 책의 향기도 책의 한마음은 없네요. 한마음 제거. 책의 향기 있고 도서의 정원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독서 공간은 없네요. 자, 독서 공간 제거. 미니문학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행렬 전환을 해줘요. 그리고 얘가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자, 이해는 이용자 수 일자로 나왔어요. 이렇게 대출 도서량 단위권. 근데 얘가 좀 내려갔어요. 이게 내가 만든 거는요. 그죠? 그러니까 대출 도서량 단위권 얘 선택하고 편집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동일하게 써준다 그랬죠. 편집으로 가서 다시 써줍니다. 자, 대출, 도서량, 바로 열고, 단위, 콜론, 번, 바로 닫고, 똑같이 써주면 되죠. 그리고 확인. 그리고 얘가 이 일자로 이렇게 딱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이 모양이 얘랑 얘랑 똑같이 됐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죠. 자, 기본 작업을 여기까지 했어요. 자, 내가 이제 1 문구 세로 막대역으로 작업을 했고, 자, 이번에는 데이터 범위도 다 추출을 했고, 자, 위치부터 하면 되겠죠. 여기 위치. 자, 위치 보시면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선택을 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 선택했을 때 차트 이동 여기 있죠. 위치 차트 이동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새 시트로 선택하고 여기를 제4작업, 제4작업 확인해 주시면 되죠. 제4작업 확인. 그러면 시트가 자, 맨 앞으로 생성이 된다 그랬어요. 얘가. 그죠? 이걸 끌어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 제3작업 뒤로. 자, 만든 거를 끌고 삼각형이 네, 제3작업 있는 대로 갈 때 이렇게 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렇게 나타나도록 자, 차트를 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3번도 끝났어요. 4번을 해야 되겠죠.
자, 레이아웃 3 스타일 1 하래요. 그러면 자, 차트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아웃, 차트 도구의 디자인, 다이어트 디자인 작업이에요. 차트 도구 디자인의 빠른 레이아웃에서 3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3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은 1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거 갖다 놓고 스타일 1인지 확인해 보고, 자, 됐어요. 자, 이렇게. 자, 레이아웃 3 스타일 1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하래요. 차트 영역은 제목 옆에 누르시라 그랬죠. 이 제목 바로 옆에. 그렇다고 제목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죠? 제목 옆에 클릭해서 전체가 선택됐을 때 굴림의 11, 질감은 파랑 박엽질을 하래요. 그럼 해볼까요? 자, 홈에 자, 여기 굴림, 엔터. 자, 10포인트 하라 그래. 11포인트네요. 자, 11, 엔터. 자, 얘는 채우기가 파랑 박엽질이에요. 만약에 노란색이나 흰색이면 요 깡통에서 하면 되는데 그게 없죠. 그러니까 서식으로 가는 거죠. 차트 도구의 서식. 서식에서 얘는 도형이라 그랬으니까 도형의 깡통 여기 있죠. 깡통. 깡통에서 색깔을 질감을 하라 그랬으니까 질감에 가서 자, 파랑색, 파랑 박엽질이라 그랬으니까 파랑색을 일단 찾아보는 거죠. 여기 얘가 파랑 박엽지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눌러주면 자, 차트 전체 영역에 파랑 박엽지가 들어갔어요. 글자 글꼴하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굴림의 11포인트가 적용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을 하래요. 그림 영역은 흰색을 하래네요. 그림 영역은 이 안쪽 차트가 있는 곳이 여기 안에 선택이 되죠.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 자, 얘 깡통, 채우기는 언제나 깡통이니까. 깡통에 흰색, 첫 번째 흰색 눌러주면 되겠죠. 이 흰색이 됐어요. 이렇게요. 자, 다음엔 차트 제목 하래요. 요거 차트 제목이죠. 차트 제목 선택하고, 굴림의 굵게 20 하라 그랬으니까 경계선을 선택해가지고, 자, 얘도 굴림의, 자, 굴림의, 자, 굵게 20, 굵게 20, 20, 엔터. 됐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면 채우기 흰색에 테두리를 하래요. 그러면 서식으로 가서 서식에서 채우기는 깡통에서 흰색을 선택해 놨으니까 한 번 눌러주고 이 썸네일이요. 이 썸네일을 눌러주고 테두리는 선택해서 검정색 한번 눌러주고 검정색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글자 쓰시면 되겠네요. 자, 글자를 자, 밑에 출력 형태 보고 책 읽기 및 체험 활동 작은 도서관 현황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 차트 제목까지 다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식을 하래요. 자, 대출 도서량 단위권 계열의 차트 종류를 이거 우리 했잖아요. 이미 보조축까지 다 했어요. 그죠? 보조축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면 계열을 하래요. 계열. 그죠? 계열을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자, 얘 표시기는 요걸 삼각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크기는 10으로 하래요. 그러면 요 계열을 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겠네요. 요 점. 그래서 이 점이 다 선택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물론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줘도 오른쪽에 나타나요. 그죠? 그렇지 않고 자,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데이터 계열 서식 이걸로 들어가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똑같아요. 그리고 깡통 이게 좀 어렵다 그랬어요. 깡통 표식 표식 옵션 기본 제공 들어가는 게 복잡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삼각형이었죠. 삼각형 크기는 10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엔터. 그리고 여기 10포인트로 되면서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얘가 선택이 됐을 때 자, 요거를 선택하면서 바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서 깡통, 표식 옵션, 기본 제공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해자면 얘와 같은 모양이 들어갔어요.
자, 다음에는 자, 눈금선. 네. 그다음에 여기 값이 들어갔나요? 요거에 대해서 레이블이 들어갔죠? 레이블.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했는데 이게 미니 문학인가요? 요 막대에만 얘가 레이블이 들어갔어요. 클릭해서 얘만 선택을 해야 되겠죠. 2번 클릭해서. 자, 한 번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니까 레이블이 다 나오겠죠. 한 번 눌러서 얘만 선택되게 하고, 자, 얘도 마우스 우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면 얘가 레이블이 여기 나타나요. 그죠? 이렇게. 자, 또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얘를 선택을 이렇게 하고요. 여기 더하기 눌러주면 데이터 레이블이 여기 있습니다. 자, 얘를 눌러서 얘를 어느 곳에다 놓을 건지 이걸 선택하셔도 여기서 하셔도 돼요. 얘가 레이블이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됐어요. 이제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래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선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선이 선택됐다는 것은 이 경계선을, 동공선을 보면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다 선택이 되어 있어야지만 선이 선택된 거예요. 네, 선택이 됐죠? 선택을 얘를 어떻게 하냐면 파선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선이니까 차트 도구의 서식에 윤곽선, 도형 윤곽선으로 가서 자, 대쉬의 파선 선택하고 색깔이 좀 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형 윤곽선에 앞에 있는 썸네일 검정색을 눌러주면 진한 색으로 얘가 바뀌겠죠. 이렇게요. 그죠? 윤곽선에서 대쉬를 한번 눌러서 파선을 선택하고 자, 검정색을 한 번 더 눌러주면 여기 진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해제해서 완성하고 자, 조건을 일단 다 실행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조건까지 쭉 하는 거예요. 그 축을 한번 보래요. 축. 자, 축을 보니까 0명에서 4천 왼쪽 0명에서 4천 자, 단위는 500, 1000, 1500, 500, 1000, 1500 맞죠? 그대로예요. 자, 오른쪽 볼까요? 자, 보조축을 보니까 보조축은 0, 200, 400, 800까지 갔어요. 0,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바꿔줘야겠네요. 자, 보조축 클릭하고 더블 클릭을 하든지 더블 클릭을 해서 축서식이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럼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축서식 들어가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은 보통 바로가기 메뉴가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했을 때 적용이 잘 안 되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0, 얘는 회계일 경우 표시 형식의 회계일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0 값이. 그죠? 그러니까 얘는 0 맞아요. 최대값은 800. 얘가 값이 가장 큰 값이 800이니까 여기 800 해줬어요. 자, 단위는 얼마씩 변했어요? 200씩 변했네요. 200, 400, 600 이렇게 쓰니까 그 주 단위를 200 엔터 했더니 이 옆에가 맞게 잘 나타났어요. 근데 보니까 얘가 숫자 서식이네요. 0이네요. 0으로 나왔을 때 숫자 서식이에요. 또는 일반 서식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0 하면 숫자 서식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이게 회계 서식이잖아요. 빼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 형식으로 가셔서 얘 형식을 얘를 회계 이렇게 선택해주면 여기가 회계 서식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원자가 붙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기호를 빼주시면 되잖아요. 기호를 이거 선택하고 이 기호 없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표시 형식에서 범주는 회계 서식이고 그 다음에 기호는 없음이고 혹시라도 여기가 200.12, 200.00 이런 게 밑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표시해주게 돼 있는데 내 건 안 나왔어요. 그럼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 여기에다가 표시해주면 되죠. 두 자리면 두 자리, 한 자리면 한 자리. 0은 정수값만 표시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잘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다음에는 여기까지 했고 이제 법내명을 변경하고 우리 법내명도 이미 변경했어요. 예, 이거죠? 여기 잘못됐다면 이 법내명 일자로 돼 있는 거 여기 일자로 똑같이 만들라는 거죠. 아까 얘가 줄 바꿔서 내려왔잖아요. 자, 그것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하면 돼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넣으래요. 그럼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삽입에
개체는 삽입에 있으니까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들어가서 말풍선이니까 여기 설명선이 있는데요. 두 번째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죠. 선택하고 자, 얘가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말하는 요 꿀인 얘를 당겨서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저 이렇게 내렸는데 얘가 조금 올라가야겠다. 그럼 방향키로 올리셔도 되고 얘 선택하고요. 얘 방향키로 잘 안 올라가네요. 이제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올리고 자, 최대 이용자 수 글자부터 써볼까요? 자, 최다 이용자 수 띄워야 되겠네요. 수. 자, 다음에는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여기 전체가 불림에 11포인트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클릭하고 경계선 클릭해서 불림 엔터 11포인트 그대로면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정렬, 가운데 정렬, 수평, 수직 모두 다 가운데 정렬 두 개 다. 그래서 정 가운데로 얘가 들어가도록 해야죠. 여기도 그죠? 수직 수평이 정 가운데로 되게 하고 네, 이렇게요. 가운데 정렬 같지가 않네. 자, 가운데 정렬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바닥은 어때요, 선생님? 색깔이 흰색이죠? 깡통. 그리고 글자색이 흰색이네요. 얘는 그러니까 검정 바꿔주면 되죠. 검정. 최다 이용점수. 여기를 선택해 줘야겠네요. 그래야지 글자가 다 나오겠네요. 커서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수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맞게 하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도 진한 선, 여기도 진한 선, 여기도 진한 선이네요. 그럼 얘 눌러주고, 여기 밑에 왼쪽 X, 그 기본축 눌러주고, 차트 도구 서식에서, 자, 여기 도형용역선 썸네일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 보조축도 누르고, 썸네일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X축도 선택하고, 썸네일 눌러주고, 끝났네요.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거 없죠. 이거 색깔은 상관없어요, 선생님. 모양만 만들면 돼요. 이거는 버전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ITQ 문제는 어차피 흑백 문제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랑 상관없이 모양만 맞으면 돼요. 모양 똑같죠, 선생님? 그죠? 그리고 뭐 틀린 거 없죠? 빠진 거 있나요? 아, 그럼 눈금선 한번 봐야겠네요. 여기 눈금선이 없네요, 선생님. 얘는 눈금선이 있는데요. 그것도 하셔야 돼요. 눈금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보조축에.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얘 선택하고 보조축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눈금 있죠, 눈금. 눈금 선택하고 주눈금선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주눈금선을 바깥쪽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 바깥쪽이 제대로 안 나온다? 없음 했다가 한 번 더 바깥쪽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를 X로 닫아주면 여기 바깥쪽으로 여기 생성이 된 걸 보이시죠? 이렇게 바깥쪽 됐을까요? 네, 이렇게 또 다른 거 있나 볼까요? 다른 거 없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최종으로 했다면 이거 100점짜리 100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연습만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공유를 중지하고